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긴박한 시대입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열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잣대는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국가보안법이 이제 폐지한다는 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또 주민자치기본법 이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법도 중요한 법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많이 있고 또 이미 통과된 것도 있고 무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800여 건이나 이 법안들이 지금 마치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대듯이 지금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오는 이런 중요한 어떤 토석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토석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기본법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어떤 제한 이유로 삼고 있지만은 이것을 만에 하나라도 어떤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좌편향된 이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악용을 한다면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하부주의 조직인 이 밑바닥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라도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내년 모든 지방선거나 모든 것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 이천 교수라고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책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책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교수님을 저도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이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풀이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무슨 뭐 선전을 하고자 또 이분에게 뭐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여러분들이 더 소상하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을 구입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주민에 대해서 제2장 주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민자치기본법에는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가장 밑바닥 조직입니다. 가장.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치 주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우리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함부로 우리들의 신상을 까볼 수 없습니다. 열람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소, 성명,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회원들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은 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만약에 악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국회의원도 가지지 못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주민 자치에게 지금 부여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자치회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주민이 어떤 사람들이 회원으로 될 수 있느냐,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당연하죠. 이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재동포의 출입국 법적지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기소 신고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3년이 경과한 애국인으로서, 이게 애국인도 이제 어느 일정 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려할 만한 게 뭐냐,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걸쳐 주민자치의 주민으로 본다 그랬어요. 다만 주민자치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자치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해당 지역구 내에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주하는 읍면동 있잖아요. 읍면동, 읍면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동에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주소지 안에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강성 노조나 이런 분들도 주소는 쉽게 해서 다른 데 돼 있는데 사업체가 이 안에, 다시 말해서 이 그 주소지 내 행정구역 내에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회원이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우려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기 보니까 학교 교직원과 학생, 이들도 그 관내에 주소지에 해당이 되면 다른데 자기들의 어떤 주소가 실제로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만약에 그 지역에 있으면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교조 선생님들 또 학생들까지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 자유에 대해서 그냥 누려만 왔지, 혜택만 누려왔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걸로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가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읍면동 이런 데에 주민자치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관심 없고 뭐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강성 노조나 또 어떤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어떤 좌편향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회를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에 여러 가지 부여된 권한을 보면은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여기서 추천한 사람을 또 지자체장 공무원으로 임명해야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또 읍사무소에 이런데 면사무소에 근무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지금 권한이 지금 세지고 또 재정 지원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주민자치에서 이제 어떤 것을 뭘 해도 결정이 되어지면은 이제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법이 굉장히 아주 권한이 지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했지만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8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신념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신념에 내가 어떤 사상, 우리가 사상은 뭐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체 사상을 내가 좋아해요.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런 사상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걸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 신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여러분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요. 신념하면은 그들이 그냥 신념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참고합니다. 신념이 뭔가. 그래서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종교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은 애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일정 요건만 되면 3년이 지나서 요건이 되면 그분들도 자치의 회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 회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면은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또 정교조 선생님들 또 학생들 이런 학생들까지 다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 그럼 회사에는 노조가 있는데 강성 노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지역에서 주소도 안 돼 있고 다른 데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주소를 둔 회사, 기업체, 사업체다 보니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주사파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여기를 장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 의무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신념. 이 신념을 차별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념을. 그러니까 신념은 국어사전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내 사상이 공산주의를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을 실현하는 나는 의지가 있다. 이게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사파, 나는 주체 사상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의 신념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조 선생님들 여기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막 같이 또 회원으로 돼서 여기서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성 노조들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많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을 갖다가 이 사회에 쉽게 얘기해서 배분하듯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뿌린다고 하면은 돈 앞에 돈을 받으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하면은 돈을 받은 사람들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주민 자치하면은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그리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만 회원의 자격을 줘야죠. 어떻게 외국인도 주고 또 거기에 보니까 그 사업체를 그 관내에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도 주고 학생들도 주고 또 저기 노조나 이런 어떤 회사 이런 사원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도 될 수가 있고, 이분들이 이제 다른 나쁜 마음을 먹고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밑바닥을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는 이제 어쩌면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왜? 신념 이런 것도 차별할 수가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념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은 국어사전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상, 내가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내가 따르고 그걸 굳게 믿고 그걸 실현하는 의지를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지성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